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러시아 출신의 한 미녀 승무원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세계 각국에서 받은 구애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누구인지는 차마 밝힐 수 없지만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일본 재벌 2세, 중국 IT 기업가, 심지어 중동의 왕족까지 이런 화려한 스펙의 남자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그런데 믿으시겠어요? 이 모든 남자들을 다 거절하고 평범한 한국 변호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였지만 진짜 사랑은 한국을 찾았어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노선이 바로 서울행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 그런 후진국은 가기 싫었어요. 그 비행기에서 만난 한 한국 남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단숨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국적까지 포기하며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밀라나 블라디미로브나입니다. 러시아 출신이고 루블린 항공에서 15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그리고 러시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까지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제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트로피 같은 존재였어요. 일본의 한 재벌 2세는 더했습니다. 아예 저를 위해 전용기까지 준비하면서 도쿄에서 가장 아름다운 펜트하우스를 선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더군요. 그저 아름다운 러시아 여성이라는 이미지만 원하고 있었죠. 중국의 IT 기업가는 어땠을까요? 상하이에 있는 자신의 회사 지분까지 내놓으며 청혼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업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제 의견은 듣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 미팅에 데려갈 장식품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중동의 한 왕자는 당신을 위해 궁전을 지어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당신은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파티에 나가고 싶어.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걸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만난 남자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러시아 여자는 다 이런 거지. 라면서 저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해버리더군요. 중국에서는 서양 여자라며 몰래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저를 원한다고 했지만 정작 아무도 진짜 저를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외모와 조건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노선 배치를 받았습니다. 서울행 항공편이었어요. 동료들과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한국, 그거 북한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아냐?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K-파프이나 드라마가 유명하다는 정도. 하지만 그것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별로 관심도 없었죠. 게다가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돈 많은 남자들이 귀찮게 할 텐데. 한숨을 쉬며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승무원 친구인 유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정말 시끄럽고 무질서해. 승객들도 매너가 없고 무례하다고 들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할 거야. 시끄럽고 정신없고. 유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한국 노선이 가장 힘들다고 소문이 나 있어. 손님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예의도 없다고. 그래. 그럼 정말 싫은데. 저는 이미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쳐있는 상황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막상 한국 승객들을 만나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탑승할 때부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영어로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좌석에 앉을 때도 조용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생각보다 조용한데? 유키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노선에 비해 확실히 차분한 분위기였거든요. 비행이 시작되고 이 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 좌석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갑자기 열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거였습니다. 어머, 어떡하죠? 우리 아이가. 아이 엄마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응급 상황 매뉴얼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때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0대 중반쯤의 한국 남성이었어요.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선 아이를 평평한 곳에 눕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이를 통로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준 다음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열경련입니다. 지금 해열제가 있나요? 승무원이 응급키트를 가져왔고 그는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며 정확한 지시를 내렸어요. 5분 정도 지나자 아이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아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죠. 그러자 그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다만 의료법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응급처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도 아닌데 저렇게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다니? 유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말도 안 돼. 한국 남자가 저렇게 침착할 수가. 그 남성은 아이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 비행기 안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노선에서는 항상 시끄럽고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한국 승객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조용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다른 아시아 공항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베이징 공항은 항상 시끄럽고 혼잡했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줄을 서지 않고 밀치고 공항 직원들도 불친절했어요. 나리타 공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서는 있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었고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안내방송도 정중했고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특히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국 직원이 직접 안내해 주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 수취장으로 향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비행기에서 아이를 도와준 그 남성이었습니다. 무릎에 노란 담요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혹시 가족을 마중 나온 건가? 궁금했지만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는 없었어요. 수화물을 찾아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택시에서 내릴 때 스마트폰을 깜빡하고 두고 온 거예요. 제가 택시에서 내린 지 10분도 안 되어서 깨달았는데 이미 택시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 이제 끝났다. 다른 나라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베이징에서 한 번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결국 찾지 못했거든요. 도쿄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일본인들은 분실물은 본인 책임이라며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여성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셨나요? 택시 기사님이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주는 나라가 있다니. 그 여성은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었고 정말로 제 폰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잃어버리면 끝인데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그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잃어버린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다음 날 저녁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환율을 몰라서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이상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분명 바가지를 씌우려는 것 같았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돌아보니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남성이었어요.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편의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되죠. 정확한 금액으로 계산해 주세요. 그 덕분에 정확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번이나 도움을 받았네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제 이름은 강태원입니다. 저는 밀라나예요. 밀라나 블라디미로브나. 한국은 어떠세요? 처음 오신 거죠? 네, 처음인데.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좋은 의미로요. 태원 씨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움을 많이 주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르다고 말이죠. 태원 씨와 2번째로 만난 다음 날, 그가 제게 특별한 곳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으니 러시아 문학 서점이라고 하더군요. 러시아 문학 서점. 한국에 그런 곳이 있다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러시아 관련 서점을 찾기 어려웠는데 한국에 있다니요. 서점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의 작품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책들이 정말 많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태원 씨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었어요. 이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법과 정의에 대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변호사인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단순히 유명한 작가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깊이 있게 읽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문학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아요. 특히 정의와 도덕에 대한 질문들이 제가 하는 일과도 많이 연결되거든요. 일본에서 만난 남자들은 러시아 하면 보드카나 발레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중국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태원 씨는 제 나라의 진짜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도 읽어보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태원 씨가 눈을 반짝였어요. 네.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랑과 도덕 사이의 갈등을.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보여주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제 외모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태원 씨는 제 나라의 문화와 문학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점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러시아에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어요. 태원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어요. 일본에서 일할 때 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든요. 러시아 여자들은 다 똑같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태원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서양 여자라며 몰래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러시아 여자는 쉽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실 일이 아닌데. 태원 씨는 제게 동정하는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페 직원도 옆 테이블의 손님들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기한 듯 쳐다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해 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제가 말하자 태원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항상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태원 씨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람은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출신이나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이 나라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존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태원 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하철이 좀 무섭고 시끄러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러시아 지하철과 정말 다르네요. 제가 말하자 태원 씨가 웃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모스크바 지하철은 항상 시끄럽고 사람들이 밀치고 다투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났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태원 씨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망설임 없이 할머니께 다가가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할머니 밑에 깔아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금 119에 신고할게요. 태원 씨는 한 손으로는 전화를 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셨는지 반응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태원 씨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머니를 돌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제 옆에 있던 서양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도와주겠지.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어.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일본인 커플도 있었는데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오버한다니까. 저런 걸 왜 찍어야 하나? SNS에 올리면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 아저씨는 할머니께서 숨쉬기 편하도록 목도리를 풀어드렸고 젊은 여성은 자신의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도 119 상황실과 통화하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2호선 강남역 방향 열차 세 번째 칸입니다. 네, 할머니께서 의식을 잃으셨고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3분 정도 지나자 할머니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 잠깐 쓰러지셨어요. 곧 응급차가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태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일어나려고 하시자 태원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몰라니까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응급차까지 함께 있을게요. 응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갔을 때까지 태원 씨는 계속 옆에 있어 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바닥에 떨어진 할머니의 약봉지를 주워서 응급차에 전해드렸죠. 지하철이 다시 출발하고 나서 저는 태원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를 아세요? 아니요, 처음 본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태원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 아닌가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거죠. 만약 제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쓰러지셨다면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전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지도 않았죠.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심이라는 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말이죠. 며칠 후 태원 씨가 저를 특별한 곳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어디냐고 물어보니 제가 가끔 가는 곳이라고만 하더군요. 도착한 곳은 양로원이었습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태원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태원이가 왔네. 오늘도 왔구나. 우리 태원이 바쁠 텐데 또 왔어?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진짜 손자를 보는 것 같았죠.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도 함께 왔어요. 태원 씨가 저를 소개해 주었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신기해 하시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러시아에서 왔다고. 멀리서 왔구나. 우리 태원이 친구면 우리 친구야. 태원 씨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김할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태원아, 내가 병원비까지 도와줘서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원 씨가 할머니의 병원비까지 도와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 할머니도 지난번에 입원하셨을 때 태원이가 다 해줬어요. 우리가 뭘로 갚아야 할지. 이 아이는 정말 천사야. 이 할머니도 약값이 부족할 때 태원이가 도와줬어요. 자기도 어려울 텐데. 할머니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울컥했어요. 태원 씨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태원 씨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도움받은 게 더 많은데요. 할머니들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태원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와서 우리랑 이야기해주고 병원 갈 때도 따라와주고.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양로원을 나오면서 저는 태원 씨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저기에 봉사를 다니신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니까. 한 10년 정도 됐나요? 왜 시작하게 되셨어요? 태원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고아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랐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태원 씨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꼭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분들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힘든 과거였을 텐데.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일본에서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태원 씨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었어요. 과거를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들이 저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누는 것을 볼 때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 태원 씨가 저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군요. 사실 좀 떨렸어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며느리에 대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외국인이니까 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태원 씨의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 태원이가 매일 밀라나 이야기만 하더라. 어머니께서 직접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정말 많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태원이 친구인데.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정말 깊은 맛이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그래, 다행이다.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머니께서 태원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태원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더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7살이었는데 이미 다른 아이들을 챙기고 있더라고. 어머니께서 태원 씨를 어떻게 거두어 주셨는지, 어떻게 키우셨는지 들려주셨어요. 이 아이가 법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려웠지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어요. 나누는 기쁨을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태원 씨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소박한 동네였지만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따뜻한 동네였습니다. 태원 씨 어머니 정말 좋으세요. 그렇죠?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으세요. 사랑은 혈연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면 그게 가족이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태원 씨. 네. 저. 결혼하고 싶어요. 태원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밀라나 씨, 저는 변호사지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처럼 화려한 생활을 해드릴 수도 없고, 큰 집이나 비싼 차도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제 외모만 보고 접근했어요. 저를 하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죠. 하지만 태원 씨는 달라요. 태원 씨가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태원 씨는 저를 조건 없이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것도, 제가 승무원이라는 것도, 제 외모도.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을 봐주세요. 밀라나 씨. 저는 화려한 궁전이나 비싼 선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 있는 따뜻한 가정이면 충분해요. 태원 씨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고 태원 씨 같은 사람이 있는 가정이면. 버스가 왔지만 우리는 타지 않았어요. 태원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확신하세요? 저는 평범한 변호사일 뿐이에요. 네, 확신해요. 태원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가진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태원 씨에게서 배웠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화려함보다는 따뜻함이, 소유보다는 나눔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러시아로 돌아갔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루블린 항공 본사에 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밀라나, 정말 그만둘 거야? 15년 동안 일한 회사를 그냥.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그 한국 남자 때문에. 정말 확신해? 한국은 너무 멀잖아. 넌 프리미어리그 선수도 거절했고 일본 재벌도 거절했잖아. 그런데 한국의 평범한 변호사와 결혼한다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아, 한국은 너무 멀잖아.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배워야 하고. 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그 남자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야. 너는 어디서든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어머니도 반대하셨어요. 밀라나, 너는 아름답고 똑똑해. 유럽에서 왕자 같은 남자도 만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태원 씨와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태원 씨는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줘요. 제 외모나 직업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거든요. 3개월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태원 씨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나 비싼 반지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받는 결혼식이었어요. 양로원 할머니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죠. 밀라나야, 정말 예쁘다. 태원이가 복 많이 받았네. 우리 태원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정말 잘 됐어. 결혼 후 저는 태원 씨가 일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통번역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어때요? 태원 씨가 물어보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워도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요. 나누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1년 후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름도 미나강으로 바꿨어요. 러시아에서의 화려했던 과거보다 한국에서의 소박한 현재가 훨씬 소중했거든요. 후회하지 않아요? 태원 씨가 가끔 물어보면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전혀요. 이게 제가 찾던 진짜 삶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났던 모든 남자들 중에서 진짜 저를 사랑해준 사람은 태원 씨가 유일했어요.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끌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태원 씨를 통해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도 배웠죠. 진짜 아름다운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부유한 건 돈이 아니라 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태원 씨와 함께 양로원에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선택한 한국, 정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만든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한 남자.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밀라나처럼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외모나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말이죠.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한 외국인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